싱귤러리티가 2045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졌더라. 제가 기술 개발이 많이 될 거라고 그러면 사람이 좀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해지거든요. 그거 왜 불안하세요? 뭔가 지금은 인간이 제일 능력이 있고 우리가 모든 걸 해결하는데 자꾸 나은 물건이 생기거나 뭐 장치가 생기면 그러면 걔가 나를 명령하거나 내가 거기에 종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하신 언캐니 밸리? 네. 그 불편한 골짜기? 진짜 불편한 골짜기 벌써 마음속에 생겨버렸어요. 불편해졌어요. 그런 발로로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AI나 로봇들이 우리를 제압하거나 통제하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나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기술도 같이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근데 그거는 개발을 당연히 하는데, 사실은 마찬가지 컨셉이지만, 원자폭탄도 그걸 좋은데 쓸 수도 있는데, 그걸 나쁜데 쓰니까, 컨트롤 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컨트롤 못 해가지고, 제가 저거 들고 있으면 위험한데, 이제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도 골치 아픈 이슈가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도, 동전의 양면, 아니면 기술의 이중성?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좋게만 쓰고 잘 통제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집단들이 항상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네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예로서 핵 에너지 같은 경우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하죠. 민감하고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안 쓰나요? 쓰죠. 핵발전 쓰잖아요. 쓰죠.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이제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순간을 살고 있다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펜하이머 이제 영화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냈던 산파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과학자들 다 오거나이징 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AI가 탑재된 킬러 로봇이 지난 세기의 핵폭탄만큼이나 굉장히 위험한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인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인간이 모니터를 통해서 타겟을 식별을 하고 최종적인 어떤 그 발사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간이 조작을 하지만 이미 현재 기술로도 자동으로 식별하고 자동으로 타겟을 제거하게 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장에 투입이 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인간들의 인명피해가 또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지금 우리는 오펜하이머 순간에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까 핵 에너지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기술을 그럼 지금 단계에서 전부 올스톱, 더 이상 이쪽은 개발 안 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해야죠. 해야죠. 할 수 없어요. 불안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자꾸 다가오면서 자꾸 생각나는 게 싱귤러리티예요.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레이커즈 와일이 2045년에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2029년이면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땡겼어요. 땡기니까 2045년 그러면 그래도 좀 남았네 이러다가 2029년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진짜. 그렇죠. 근데 전번에 우리가 삼치해가지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내일 모레도 아니고요, 지금이더라고요. 지금 이미. 그래서 이거 정말 좀 불안하다. 이게 우리가 좀 뭔가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여러 종류 이야기들을 같이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있고, 사회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저거 좋긴 좋은데, 불안한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저보다도 더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은 그게 뭐야? 어떻게 되겠지,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싱귤러리티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초인류,
네. 하는 포스트 휴먼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진짜 우리 레이커즈와 아일이 이야기하는 것이 머릿속에다가 핸드폰을 집어넣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어떤 의미에서 이 싱귤러리티를 좀 해석을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런 얘기를 책에서 한 내용을 좀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귤러리티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겠지만 SF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많이 나오죠. 네. 사실 싱귤러리티라는 말은 뭐 이제 간단하게 이것도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는 물리학 용어죠. 물리학 용어에서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에서 보면 이제 블랙홀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물리 법칙이 더 이상 통용이 안 되는 어떤 지점을 지나가게 되거든요.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중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시공간이 완전히 왜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되는 마지막 단계. 최전선의 경계. 이 경계를 그리고 넘어서는 그 지점. 이거를 특이점이라고 원래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커츠와일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특이점은 엄밀히 말하면 앞에 테크놀로지컬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테크놀로지컬 싱귤러리티. 기술적 특이점이에요. 커츠와일이 말하는 특이점은. 그래서 기술적 특이점은 무슨 얘기냐면 인류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달이 약간 좀 이렇게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네, 발전을 해왔다면 네. 이게 어느 순간 더 이상 선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확 튄다는 거예요. 네, 지수함수로 네. 바뀌죠. 네. 그 튀는 그 지점을 싱귤러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기술적 특이점을 네, 네. 커츠와일이 얘기하는 특이점은 그 팍 튀는 게 어떠한 이벤트로서 구현이 되냐면 인간의 두뇌의 모든 정보, 기억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뇌에서 나와가지고 컴퓨터 가상 공간, 사이버 스페이스로 완전히 업로딩이 가능해지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각기동대나 심지어는 매트릭스 같은 뭐 이런 작품에서도 이제 묘사가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의식이 육체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화책에 이 네. 애니메이션 보니까 여기서도 이 주인공 소령이 나중에 싸우다가 다쳐서 몸을 아예 바꿨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신체로 이렇게 갈아타죠. 의체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로 바꿨다고 그러길래 내가 저런 식으로 머리를 옮기는구나. 다른 어떤 몸으로. 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정체성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알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박성준 대표님이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의체를 하거나 네. 제가 만약 다른 의체를 하고 있으면 네. 모를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도 저 사람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방금 이제 무의식 중에 아마 머리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그 주체성이나 의식은 머리에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제3자가 관찰할 때는 머리를 바꾼 걸로 보이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몸뚱이를 갈아입은 거죠. 머리는 그대로 있고. 네. 이런 것처럼 특이점이 오고 나서 인간의 의식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멀티플로 결합이 가능해지는 세상이 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식의 어떤 그 주체성의 혼란, 객체 구별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올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설정을 이미 최대한 이제 차용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SF로 만든 작품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아마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얼터드 카본이라는 SF 드라마가 있죠. 얼터드 카본. 예, 그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계속 오래 살면서 육체를 계속 바꿔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아이도 됐다가 노인도 됐다가 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쪽 분야의 사람들한테는 이 얼터드 카본이라는 작품도 유명한 작품이에요. 이것도 이제 원작은 SF 소설이에요.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공각기동대에서 맨 마지막 장면이 그냥 그게 이제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네요. 그게 그렇죠. 얼터드 카본이라는 영화네요. 네, 드라마 시리즈. 네. 그러면 글쎄요, 얼마나 살고 나면 그런 세상이 오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그거를 그러니까 커츠와일은 29년 빠르면 2045년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2029년 확 땡긴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우려가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기술들은 우리 인간의 두뇌와 지적 활동이 확장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는 틀림이 없을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혼란과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 맞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를 아마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결국은 그러면 얼마나 그걸 최소화하느냐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장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인문 사회학적인 영역에서 이것들에 대비하는 작업도 지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인문사회에서는 제가 보니까 일체 진도 나가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아니, 뭐, 문과에서 죄송합니다, 뭐, 이제, 문송합니다가 네, 있는데, 네. 그런 논의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네, 뭘 네. 해야 될 텐데, 네.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네. 또.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지만 그래도 차기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지자체 선거든 간에 후보자들이 이런 분야의 공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소신을 담은 공약을 내걸어야 돼요. 과학기술 이해를 충분히 하고, 그렇죠. 앞으로 벌어질 사회는 이렇게 되니까 예, 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네. 거를 의사를 밝혀야 된다. 네. 사실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문제인 거죠. 일반인들, 유권자들도. 네. 근데 여태까지 대개 보면 양상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든 빨리 도입해 산업적으로 적용을 해서 유권자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만 나오는데 그런 논지를 앞으로도 계속 일방적으로만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많이 모자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미디어에서 이런 내용을 자꾸 전달을 해서 네. 사회에 있는 다른 분들이 좀 들으시고 저희가 재미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재미있게 좀 더 기획을 잘해서 대본에 드리면 이게 숙지가 좀 돼가지고 마치 이게 좀 여론으로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 이런 네. 것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그렇죠.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직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일반인들더러 그렇다고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뭐 공부로 되지도 않아요. 자꾸 듣고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이제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늘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승전 SF예요. SF를 많이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들이 가상 시나리오로 자꾸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씩 우리들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네. 이런 거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섣불리 받아들이지 말아야겠다. 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건 빨리 좀 기술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SF 매니아가 되실 필요는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에 좀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SF라는 형태, 그러니까 이건 문화 콘텐츠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런 SF라는 문화 콘텐츠의 형식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우리가 미리부터 꾸준히 접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여기저기 세미나를 하다 보면 제가 주장해 드리는 게 미래사회가 어떻게 펼쳐진 건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100년 전 사람들이 생각했던 미래, 1900년도에 생각했던 2000년대를 이렇게 그린 거를 보면 실제로 100% 똑같진 않지만 거의 90% 이상, 적으면 85% 이상은 다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강의할 때 패스트 팔로워 시절에는 선배들 나라가 있고 선배 기업들이 있어가니까 이게 쫓아만 가면 되는데 이게 퍼스트 무버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의 시작은 상상이다. 근데 지금 우리 기승전 SF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SF를 통한 상상도 한쪽 측면으로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네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제가 서울 SF 아카이브의 박상준 대표님이 워낙 오랫동안 이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SF를 통해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는 거는 꼭 필요하다고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싱귤러리티와 관련되어서 좀 더 뭐 보완 설명해 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하도 제가 그 커즈와일이 2045년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조금 안심해도 되나라고 좀 시간이 있네 하다가 29년 하니까 저도 마음이 바빠진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내일 모레. 5년은 금방 가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특이점이 실제로 등장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한번 가늠해보는 SF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텐데, 네,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거는 네. 바로 이어서 한번 예. 정리를 해보십시다. 네네. 네, 그러면 요까지 또 정리하는 거로 하나 마무리하고요. 네. 네, 그 다음 거는